이 근처에서 전망이 좋은 집은 어디일까? 글쎄, 학교 뒤쪽 오피스텔일 것 같은데? 그쪽이 산이 보여서 전망이 좋대. 너 이사 가려고? 아니, 친구가 전망 좋은 집을 구한다고 해서 이따 부동산에 같이 가려고.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있어요? 3과에서는 주거를 주제로 공부해요. 주거 환경과 주거비를 나타내는 말을 알 수 있어요. 문법에 비하여 듯이, 건의와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요. 주거와 관련된 내용을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어휘와 문법을 공부해요. 오늘은 어떤 어휘를 공부할까요? 오늘은 주거와 관련된 어휘를 공부할 거예요. 주거 환경을 나타내는 말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주거 환경을 나타내는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같이 알아볼까요? 부모님은 같은 집에서 30년 넘게 거주하셨다. 거주하다.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는 2년 후부터 시골에 가서 거주하려고 한다.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경비실에 연락했다. 경비실. 이 아파트는 경비실이 정문 앞에 있다.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니까 지금 경비실에 아무도 없나 보다. 아파트 고층에 살면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고층. 이 집은 고층이고 앞에 강이 있어서 좋다. 다음에 이사 가는 집은 고층에 있으면 좋겠다. 이 가방은 오래 써서 많이 낡았다. 낡다. 낡은 가방이지만 선물 받은 거라 쉽게 버릴 수 없다. 이 건물은 많이 낡아서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이 건물은 보안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안전하다. 보안시설. 이 건물은 CCTV 등 보안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값이 싼 건물은 보안시설이 안 좋은 편이다. 이사할 집을 찾을 때는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세요. 부동산. 이사를 하고 싶어서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부동산에서 좋은 집을 추천해 줬어요. 수영장이 실외에 있어서 여름에만 사용한다. 실외. 이번 모임은 실외에서 하기로 했다. 요즘 실외에서 활동하는 일이 많다. 오피스텔은 집으로 사용해도 되고 사무실로 사용해도 된다. 오피스텔. 친구가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 사무실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구하러 다녔다.
우리 집은 아파트 저층이라서 엘리베이터 대신 주로 계단을 이용한다. 저층. 저층에 있는 아파트는 고층보다 조금 더 싼 편이다. 아이들 때문에 저층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높은 층에 살면 전망이 좋다. 전망이 좋다. 아파트 고층은 전망이 좋아서 인기가 많다. 전망이 좋은 집에 살아보고 싶다. 혼자 살게 돼서 집을 구해야 한다. 집을 구하다. 집을 구하려면 먼저 부동산에 가보는 게 좋다. 싸고 좋은 집을 구하고 있다. 이제 어휘를 연습해 볼까요? 주거비를 나타내는 말을 알 수 있어요. 주거비를 나타내는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같이 알아볼까요? 어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계약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해요. 이 계약서에 서명해 주세요. 새로 살 집을 어제 계약했어요. 계약하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해야 믿을 수 있어요. 계약할 때 부동산에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이번 달에는 엘리베이터를 수리해서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 관리비. 이 집은 관리비가 비싸다. 여기는 관리비를 얼마나 내는지 궁금하다. 겨울에는 다른 계절보다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 난방비. 예전 집은 좀 낡아서 난방비가 많이 들었다. 이사 갈 집은 난방비가 좀 저렴하면 좋겠다. 이 집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입니다. 보증금. 이 아파트 보증금은 싸지만 월세는 비쌉니다. 이런 집은 보증금을 얼마나 내야 합니까? 한 달에 50만 원을 내고 이 집의 월세로 살고 있다. 월세. 이 집은 월세가 저렴한 편이다. 학교 앞 원룸은 월세가 40만 원이다. 이번에 자취를 하게 되어 집을 구해야 한다. 자취. 고향을 떠나 혼자 자취 생활을 하고 있다. 자취는 편하지만 좀 외로울 것 같다. 전세로 살면 매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전세. 이 집에서 2년 살려고 전세 계약을 했어요. 이사 갈 집은 전세로 계약했어요. 이제 어휘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거와 관련된 어휘를 공부했어요.
집을 구할 때 많이 사용해 보세요. 나타샤 씨, 오늘 발표 정말 잘 들었어요. 고마워요. 발표를 하는데 긴장이 안 됐어요? 긴장도 안 하고 평소에 말하듯이 발표를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였어요? 다행이에요. 연습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영상을 잘 봤어요? 영상에서 무슨 표현을 들었어요? 긴장도 안 하고 평소에 말하듯이 발표를 잘하더라고요. 발표할 때는 어때요? 긴장해서 잘하기 어려워요. 반면 평소에 말할 때는 어때요? 네, 긴장도 안 하고 편안하게 말해요. 그런데 나타샤 씨가 발표를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잘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드시는 뒤에 오는 내용이 앞에 오는 내용과 거의 같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더 볼까요?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듯이 문화도 다르다.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요. 그런 것처럼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음 예문이에요. 비 오듯이 땀이 흐른다. 무슨 뜻일까요? 땀이 흐르는데 어떻게 흘러요? 네, 비 오듯이 흘러요. 비가 오는 것처럼 땀이 많이 흘러요. 땀이 비 오듯이 흐르다와 같이 듯이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듯이는 동사, 형용사 뒤에 사용해요. 동사, 형용사의 다 앞에 받침이 있어도 없어도 모두 듯이를 써요.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문을 보세요.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듯이 문화도 다르다. 비 오듯이 땀이 흐른다. 듯이를 쓸 때는 다르듯이 다르다, 비 오듯이 흐른다 와 같이 서로 의미가 비슷한 동사를 써야 합니다. 그럼 예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듯이 문화도 다르다. 비 오듯이 땀이 흐른다.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 오늘의 표현이에요.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듯이 문화도 다르다. 비 오듯이 땀이 흐른다. 잘 기억해서 많이 사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휘와 문법을 공부했어요. 이제 어휘와 문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배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집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어떤 집을 원하세요? 월세가 비싸지 않은 집이면 좋겠어요. 그럼 학교 근처는 어떠세요? 학교 근처는 다른 곳에 비하여 월세가 싼 편이에요. 마침 싸고 깨끗한 데가 하나 있는데 보시겠어요? 네, 바로 가서 볼 수 있나요? 네, 살던 사람이 어제 이사를 갔으니까 바로 볼 수 있어요. 영상을 잘 봤어요? 영상에서 무슨 표현을 들었어요? 학교 근처는 다른 곳에 비하여 월세가 싼 편이에요. 다른 곳과 학교 근처의 월세를 비교해요. 학교 근처를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싸다는 뜻이에요. 에 비하여는 앞에 오는 말이 뒤에 오는 내용의 비교의 대상
또는 기준이 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더 볼까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서울의 집값은 비싸다. 다른 지역과 서울의 집값을 비교해요. 다른 지역의 집값과 비교하면 서울의 집값은 어때요? 네, 맞아요. 비싸요. 다음 예문을 봅시다. 다른 회사에 비하여 우리 회사는 월급이 많은 편이다. 우리 회사 월급은 어때요?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이에요. 에 비하여는 명사 뒤에 사용할 수 있어요. 명사의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어도 없어도 모두 에 비하여를 써요.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문을 보세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서울의 집값은 비싸다. 이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또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다음 예문을 봅시다. 다른 회사에 비하여 우리 회사는 월급이 많은 편이다. 이때도 에 비해, 에 비해서, 에 비하면으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문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서울의 집값은 비싸다. 다른 회사에 비하여 우리 회사는 월급이 많은 편이다.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 오늘의 표현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서울의 집값은 비싸다. 다른 회사에 비하여 우리 회사는 월급이 많은 편이다. 잘 기억해서 많이 사용해 보세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지난 시간에 배운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서 주거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해 봅시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문법을 생각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표현 모두 기억나죠? 이 집은 고층이라서 전망이 좋아요. 전셋집은 구했어? 응, 어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썼어. 3월 말 이사야. 학교 근처는 다른 곳에 비해서 월세가 싼 편이에요.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듯이 문화도 달라요. 자, 이제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부동산에서 집을 구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대화를 들을 거예요. 두 사람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손님은 어떤 것을 찾고 있어요?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답을 잘 골랐어요? 그 부분 다시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집을 처음 구하러 왔는데요. 네, 잘 오셨어요. 어떤 집을 원하세요?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집을 구하러 왔어요. 집을 구할 때는 어디에 가요?
네, 맞아요. 부동산에 가서 알아봐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사람이 찾고 있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보세요. 어떤 집을 원하세요? 월세가 비싸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집을 찾고 있어요? 네,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고 있어요. 정답은 1번과 4번입니다. 정답을 잘 골랐어요? 대화를 다시 들어봅시다. 월세가 저렴한 집은 비싼 집에 비해 아무래도 보안 시설이 안 좋겠죠? 저렴한 데는 보안 시설도 안 좋거니와 건물도 낡아서 난방비도 많이 들어요. 월세가 조금 비싼 곳이 안전하고 살기에도 훨씬 좋아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은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죠? 월세가 저렴한 곳은 보안시설이 안 좋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잘했어요. 오늘의 표현입니다. 듣고 따라해 보세요. 집을 좀 구하러 왔는데요. 월세가 비싸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고 있어요. 월세가 조금 비싼 곳이 안전하고 살기에도 훨씬 좋아요. 집에 대해 평가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집에 대해 평가하는 말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떤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앞에서 말한 것과 상관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1층이라 전망이 안 좋았어. 그래도 1층이어서 다른 집에 비하면 아이들이 집안에서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았어. 건물이 오래돼서 좀 추웠어. 그래도 월세가 저렴해서 좋았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문장씩 잘 듣고 따라하세요. 우리가 좀 있으면 새로 집을 구해야 되잖아. 어떤 집이 좋을까? 새 집은 저층보다는 고층에 있으면 좋겠어. 이 집은 1층이라 너무 어둡고 전망도 안 좋았어. 아파트 1층이라 전망도 안 좋거니와 좀 시끄럽긴 했지. 아파트 1층이라 전망도 안 좋거니와 좀 시끄럽긴 했지. 아파트 1층이라 전망도 안 좋거니와 좀 시끄럽긴 했지. 맞아. 그래도 1층이어서 다른 집에 비하면 아이들이 집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았어. 사람도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듯이 집도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래도 새로 이사 갈 집은 이번 집보다 더 좋은 곳이면 좋겠어. 이번에는 앞의 대화를 잘 기억하면서 다른 집을 평가하는 말하기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가 좀 있으면 새로 집을 구해야 되잖아. 어떤 집이 좋을까? 난방비가 저렴하다. 새 집은 난방비가 저렴하면 좋겠어. 낡아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다. 이 집은 낡아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 건물이 오래된 탓에 난방을 많이 해도 춥다.
건물이 오래된 탓에 난방을 많이 해도 추웠지. 맞아.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다. 월세는 저렴하다. 그래도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니까 다른 집에 비하면 월세는 저렴했어. 지금까지 말하기 연습을 해봤어요. 완성된 것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말할 수 있겠죠?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할까요? 먼저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어요? 지금 사는 집의 단점은 무엇이에요? 지금 사는 집의 장점은 무엇이에요? 내용을 완성해서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우와, 집 잘 구했네요. 괜찮죠? 저도 마음에 들어요. 전망이 진짜 멋있어요. 이 집은 전망도 좋거니와 월세도 저렴해요. 사위나 씨가 드디어 집을 구했네요.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이 집은 전망도 좋거니와 월세도 저렴해요. 이 집은 전망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월세도 저렴해요.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전망도 좋거니와 월세도 저렴해요. 거니와는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뒤의 내용도 더해짐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하나 더 볼까요? 제 동생은 공부도 잘하거니와 성격도 좋아요. 제 동생은 어때요?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성격까지 좋다는 뜻이에요. 거니와는 동사, 형용사 뒤에 사용해요. 동사, 형용사의 다 앞에 받침이 있어도 받침이 없어도 모두 거니와를 써요.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문을 보세요. 이 집은 전망도 좋거니와 월세도 저렴해요. 제 동생은 공부도 잘하거니와 성격도 좋아요. 거니와를 쓸 때는 전망도 좋거니와 월세도 저렴해요. 공부도 잘하거니와 성격도 좋아요. 와 같이 도를 주로 써요. 그럼 이제 문장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집은 전망도 좋거니와 월세도 저렴해요. 제 동생은 공부도 잘하거니와 성격도 좋아요.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봅시다.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필요한 정보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서 집을 구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오늘은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필요한 정보에 대한 글을 읽을 거예요.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뭘 알아야 해요?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 글이 무엇에 대해 설명하는지 묻는 질문이었어요. 모두 잘 찾았어요? 첫 문장을 다시 볼까요? 오늘은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소개할게요. 보통 첫 문장에서는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을 먼저 소개하죠?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소개할 거예요. 정답 2번이에요. 한국에서는 집을 사는 것 외에 월세와 전세로 집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새로 생긴 주거 방법이 있는데요. 글의 중간 부분을 볼까요? 요즘 한국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쉐어하우스라는 것도 생겼어요. 요즘 한국에 새로 생긴 주거 방법이 뭐예요? 네, 맞아요. 쉐어하우스예요. 정답 3번이에요. 글을 다시 읽으면서 내용과 같은 것을 찾아볼까요? 주거 방법은 집을 사는 것, 월세, 전세, 쉐어하우스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월세는 집을 빌리면서 매달 한 번씩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월세는 한 달에 한 번 돈을 내는 거예요. 전세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집을 빌리는 거예요. 월세도 보증금이 있지만 전세보다 훨씬 저렴해요. 아, 월세가 전세보다 보증금이 저렴해요. 요즘 쉐어하우스라는 것도 생겼어요. 보통 방은 혼자 쓰고 부엌, 거실, 식당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해요.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아, 요즘 쉐어하우스라는 것도 생겼는데 쉐어하우스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고 했네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잘했어요. 이제 글을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살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본 적이 있어요? 같이 살 사람을 어떻게 구했어요? 오늘은 같이 살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쓸 거예요. 어떤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요? 필요한 조건이나 규칙은 뭐예요? 다음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같이 살 사람을 구해요. 무엇에 대한 글인지 제목을 썼어요. 서울 쉐어하우스 식구들과 같이 살 사람을 구합니다. 모집 내용을 썼네요. 서울 쉐어하우스에는 방이 4개 있고 거실, 부엌, 식당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아, 주거 환경을 설명했어요. 여자들만 살아서 새로 오는 사람도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활발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살고 싶은지 조건도 썼어요. 월세는 45만 원이고 보증금은 100만 원입니다.
주거비가 얼마인지 썼어요. 여러분이 쓴 글과 비교해 보세요. 같이 살 사람을 모집하기. 같이 살 사람을 구해요. 세종 셰어하우스 식구들과 같이 살 사람을 구합니다. 세종 셰어하우스에는 방이 3개 있고 부엌과 식당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학생들만 살아서 새로운 사람도 학생이면 좋겠어요. 친절하고 밝은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월세는 40만 원이고 보증금은 300만 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같이 살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써보세요. 여러분은 같은 집에서 어떤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과 살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집에서 꼭 필요한 규칙은 무엇일까요? 필요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써보세요.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표현과 문법을 정리해 보세요. 이 근처에서 전망이 좋은 집은 어디일까? 글쎄, 학교 뒤쪽 오피스텔일 것 같은데? 그쪽이 산이 보여서 전망이 좋대. 너 이사 가려고? 아니, 친구가 전망 좋은 집을 구한다고 해서 이따 부동산에 같이 가려고. 모두 재미있게 공부하셨죠? 산가에서는 주거에 대해 공부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서 살고 있어요? 또 어떤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사용해서 주거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 수업에서 다시 만나요. 월세가 비싸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고 있어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